예, 시장이 다소 좀 혼란스러운, 대응하기 까다로운 그런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최근에 보기 어려운 그 변동폭으로 2%대 밀려났는데요. FOMC 회의가 끝나고 실망감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앞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뭘 실망한다는 걸까요? 뭘 기대했던 걸까요? 시장에서. 일단은 뭐 FOMC가 뭔가 실망을 줬다라기보다는 어제 하락은 이제 개인들의 승리, 뭐 시장에 들리는 말로는 헤지펀드가 청산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개인들한테 다른 주식이라도 팔아야 되는 뭐 이런 것도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네. 뭐 개인들한테 너무 두드려 맞아서 헤지펀드가 청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이제 흔들린 거거든요. 어제 FOMC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올 만한 것도 없었고요. 네. 기대했던 것들 사실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 올라가는 거 여기 어떻게 또 뭐 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뭐 해결해 줄 만한 카드에 대한 힌트를 뭐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크게 기대한 것도 없었고 얻을 것도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거든요. 네. 일단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완화적인 연준의 스탠스는 재확인했습니다. 뭐 금리 안 올리겠다. 우리 1,200억 달러 부양 그 채권 매입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만 계속 좀 했고요. 새로운 정보는 없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경고를 좀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화되고 있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것은 뭐 요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 연준 이제 금리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들이 대거 바뀌었거든요. 리치먼드 연준 총재, 그다음에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연준 총재가 투표권을 행사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신임 이사가 이번에 새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뭐 당연히 만장일치 동결이었죠. 이제 통화 정책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2월부터는 옐런의 입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이 사실 임기 한 번만 채우고 연준에서 물러났거든요. 좀 아쉬웠을 거예요. 옐런 그 재무장관, 지금은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본인이 한 번에 다 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보다는 옐런의 재무 정책, 재정 정책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시장에서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건 뭐 별로 없죠. 그래서 계속 파월도 이제 의회에서 공 좀 받으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행정부나 의회가 제네디 옐런이 할 차례입니다. 어제 FOMC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사실 시장에 좀 떨어지면서 기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특별히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국내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내도 이제 변동성이 계속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는 조금 쉬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시총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삼성그룹만 그런 게 아니라 뭐 SK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LG도 그렇고 그룹사들이 다 약진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그런데 이제 삼성그룹주의 비중 자체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괜찮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4대 산업 가지고 ETF를, 그러니까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BBIG라고.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꽤 좋아요. 그 ETF를 추정을 해보면 지수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 BBIG ETF는 최근에 신고가거든요. 왜냐? 최근에 뭐 삼성전자 조정받고 막 이럴 때 뭐 인터넷 사업 뭐 네이버 막 급등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아니죠. 2차 전지 이런 쪽 막 뭐 한 번씩 확 튀어오르고 이러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삼성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BBIG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네. 아니겠습니까? 바이오의 대장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 3대장 중에 삼성 SDI. 그렇죠. 삼성 SDI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긴 하지만 뭐 LG화학이랑 삼성 SDI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이건 약간 좀 끼워 맞추기식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 SDS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있네요. 네. 인터넷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네. 이쪽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오너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 네. SDS는. 그 부분에서 또 주목을 해야 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고요. 게임 산업이 게임은 먼저 것이겠죠. 네. 어떻게 SDS까지는 네. 이제 꾸겨 넣어봤는데 네, 게임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주가 좋죠.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MLCC, 자동차용 전장 이런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이클이 이렇게 돌면서 대형주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이게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주가를 계속 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쪽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실적이 좋은,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면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바이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뭐 계속 쉬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뭐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쪽은 예전에 우리가 이 MLCC 사이클을 한번 좀 봤을 때 MLCC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모든 업체들이 증설할 때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MLCC 수요가 20% 증가하면서 대만 업체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요. 글쎄요, 삼성그룹주들 뭐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빼먹었는데 뭐 물산도 건설 파트도 요즘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많지만 조금 압축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네, 정도? 저는 뭐 사실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이제 기본으로 네. 깔고 네네.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깔고 내가 추가적으로 뭘 보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리고 삼성전기도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할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모멘텀들이 많아요. MLCC 가격 상승도 있고 갤럭시 S21 출시도 있고 뭐 이런 모멘텀들을 좀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중 간의 교류나 이제 뭔가 물밑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면서 한중 문화 교류의 원년으로 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콘텐츠나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판호 발급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고. 펄어비스는 특별히 어제 강했는데 한 10% 어제 올랐죠? 강했는데요. 뭐 펄어비스 관련해서는 또 좀 얘기도 11% 올랐군요. 얘기도 있고요. 게임주 얘기 좀 해주시죠. 요새 텐센트가 급등하고 있죠. 텐센트가 처음에 시동을 건 것 같아요. 네. 국내 업체들을 뭐 인수하겠다. 국내 업체나 글로벌 업체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게임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나야 나 이러면서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텐센트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네. 뭐 크래프톤, 블루홀 스튜디오 이런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게임 업체들이 영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산다고 하면 영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뭐 거론되는 게 최근에 뭐 그 펄어비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주가가 네.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뭐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간에 텐센트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고 뭐 게임주들도 거기에 맞춰서 텐센트가 우리 지분 좀 매입해 주려나라고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뭐 여기에 또 하나를 든다면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뭐 최근에 막 난리가 났는데 네. 쿠키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억의 게임인데 네. 벌써 한 7, 8년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나온 게 쿠키런 같은 게 처음 나와서 흥행을 했던 게 꽤 오래됐는데 이게 새로운 버전 킹덤이라는 버전이 나오면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뭐 이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신규 게임의 이제 성공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주들이 작년에 못 올랐습니다. 앞서 이제 신산업 BBIG 중에 가장 못 오른 게 게임주였거든요. 그러네요. 예. NC가 100만 원 간다 막 그런 시점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예. 막 주가가 좀 좋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NC소프트의 뭐 불소 2를 비롯해서 넷마블 세븐라이츠 이런 그러니까 대형 IP가 있는 게임들의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NC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1조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아마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뒤에 많아가지고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가운데 네이버와 빅히트가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지난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내용이 확정이 안 됐었는데 네이버와 빅히트가 손을 잡으면서 YG엔터를 끌어들였습니다. 어제 큰 뉴스가 났는데요. 예, 엔터주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왜 방시혁 의장은 JYP가 아닌 본인 출신인 JYP가 아닌 YG랑 손을 잡았을까요?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불핑 때문이죠. 그래 뭐 사분 사업이고. 네네. 네. 일단은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빅히트는 글로벌 사업을 위버스. 네, 글로벌. 네, 빅히트. 예,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네, 그렇죠. 네. BTS가 글로벌로 엄청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빅히트는 해외 사업. 그다음에 YG는 국내 유통. 그다음에 네이버는 돈을 좀 대고 네. 자기 플랫폼 플랫폼 뭐 브이라이브 넘겨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세계를 이제 잘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 사업이 에이스들끼리 만난 것 같아요. 잘하는 에이스들끼리 만나서 좋은 사업을 좋은 뭐 사업을 새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저는 가장 큰 수혜는 네이버가 받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돈을 대니까 네. 열심히 일해서 빅히트랑 YG가 돈을 벌어놓으면 그거 뭐 50% 지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가져갈 것 같은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뭐 그러니까요. YG나 빅히트가 크니까 주가엔 더 영향을 받겠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좋은 사업을 네이버가 돈 투자해서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빅히트가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이걸로 해서 좀 올라오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네이버가 이거 말고도 여러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자동차들 실적이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현대차도 전날 이제 실적은 그랬지만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동차주가 그에 비하면 좀 쉬고 있네요. 네. 워낙 많이 올라서 네. 뭐 애플카다라고 해서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데 뭐 실적이 좋게 나와서 현대차도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높아진 눈높이에 비해서는 조금 못한 거고. 충당금 쌓은 거 사실 그런 거 제하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건 2021년 아니겠습니까? 4분기 실적은 작년 실적이고 네. 앞으로의 실적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괜찮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감안하도록 이렇게 좋을 수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일단 고수익 차종 판매가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잘 팔렸습니다. SUV
뭐 비싼 차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과 인도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비싼 차들을 미래 차들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곧 아이오닉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전기차. 3월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디자인도 잘 빠졌고 예. 모양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좀 히트를 쳐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차, 기아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자율주행 그런 이제 섹터를 보셔야 되고요. 수소차. 2차 전지 다음으로는 또 뭐 수소차로 갈 수 있고 현대기아차가 가장 잘하는 그 분야가 수소 분야거든요. 세계에서 1등하는 분야가 수소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네요. 네이버 실적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네. 4분기에 보면 네. 자막 나오고 1조 1,512억 원이고요. 4분기 매출액은 28% 늘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3,238억 원, 17.6%가 늘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제 17%가 능겨준 게 아니라 이제 컨센이 항상 얼마나가 중요하거든요. 느는 것도 는 거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하고의 차이가 중요한 건데요. 3,238억을 했고요. 실적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거 아닌가 또 싶고요. 좀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팩트 나온 거 전해드렸고요. 전략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조금 불안한 그런 형국이잖아요.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길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미국 증시 흔들린 거는 개인들 이제 공매도 세력의 개인이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공매도 해지 펀드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 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종목도 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고 오늘 시가에는 테슬라가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안 좋아서 지금 시간으로 4% 빠지고 네. 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유동성 여전히 풍부합니다. 어제 4조 2천억 순매수했고 4조 2천억. 그다음 그저께 4조 2천억, 어제 8천억에서 뭐 이틀간 5조를 샀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단은 좀 방어된다라고 보고 기업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하기 좋은 환경은 아직까지 뭐 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헤지펀드가 한국에 공매도 친 건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시장에는 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00선 뭐 이상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4분기 영업이익이 3,238억이 나왔는데요. 네, 시장의 기대치가 3,129억이니까 기대치보다 더 나왔네요. 매출도 그렇고요. 네, 컨센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들이요. 자, 흔들리는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장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